이 프랑스사 선생님과 함께 얘기할 때 밖에다가 이 똥버린 얘기 엄청 하면서 경악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깨끗함을 얘기할 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박현호 교수님, 이 무슬림이나 중동에서는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안 씻은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예배하기 전에 닦아야 돼요. 뭐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네, 그러니까 하루 5번 예배하니까 하루에 닦아요. 5번? 네, 하루 5번 예배하기 전마다 다 닦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정결을 중요시하냐면, 만약에 닦은 다음에 잠깐 졸려가지고 잤잖아요. 그러면 다시 닦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자는 사이에 모르고 더러운 게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구를 끼잖아요. 그럼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결은 무슬림들한테는 신앙생활의 50%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특히나 물 부족 국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자꾸 씻으면 물이 더 부족하지 않아요? 아유, 그래도 씻죠. 그래도 씻어야 네, 돼요? 그럼요. 물이 없으면 뭘로 씻겠습니까? 모래로 씻어요. 모래로 씻습니다. 모래로 막 손 씻고 세수하고 그래요? 모래로 예배하기 전에 씻는 게 허용이 돼요. 그 정도로 이 정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클레오파트라는 목욕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이전에도 이집트에서는 목욕이 꽤 중요했던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보다도 뭐 1000년 이상도 전부터 이집트에서는 이제 비누를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재랑 점토를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이제 향이 나는 또 꽃가루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미라를 만들 때 그 나트론이라고 하는 천연 소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천연 소다를 약간 희석시켜가지고 목욕할 때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집트에서는 발달된 문명이다 보니까 청결과 어떤 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념이 정립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체로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관들, 거대한 신전에 가면은 뭐 수천 명, 수백 명씩 같이 모여 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머리를 밀었었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벽화가 하나 있는데, 룩소르 서안에 가면은 이제 귀족들의 무덤들이 이제 모여 있거든요. 그 무덤들 중에서 이제 우세르하트라고 하는 신왕국 18왕조 시대 때 그 사람이 이제 무덤에 가면 신병들을 이렇게 징집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신병들 머리 자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근접해가지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위생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털이 이제 몰려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각종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인도에서도 보면 그 강에 시체를 이렇게 흘려보낸다거나 아니면 자꾸 거기에 이제 신에 대한 어떤 못들을 하다 보니까 강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더럽다라고들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씻잖아요. 나일강에서도 그렇게 많이 씻어요. 지금은 사실은 나일강 씻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과거에는 나일강을 많이 사용을 했겠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신전 같은 이제 그 대규모 시설들은 항상 이 나일강 물을 끌어오는 수로랑 운하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는 이제 큰 신전에는 이 신성 호수라고 하는 시설도 만들어지는데, 여기 저수지거든요. 엄청나게 거대한 저수지인데, 보통 신관들은 여기서 매일 아침 새벽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 유럽의 보건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제 뭐 근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길거리에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돌이켜 보면은 로마 시대에 이미 도시화된 곳에서는 상하수 시설이 있었고,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중세로 가면서 단절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개인의 위생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컨대 초기 중세 잉글랜드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바이킹 애들이 들어왔는데, 바이킹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반대로 어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성인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씻는다라고 하면서 중세 사람들은 부럽다, 목욕도 안 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잉글랜드나 뭐 스코틀랜드 혹은 북유럽의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널터이지만 거기는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씻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씻지는 않겠지만, 근데 반면 뭐 제가 이제 프랑스사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잘 안 씻죠. 이것도 이제 또 그쪽에서 오시면 또 개인의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보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관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로, 얼마나 자주 씻었느냐 문제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중세시대 사람들을 표현할 때 꼬질꼬질하고요, 이가 다 썩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세의 영화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다 이가 썩어있고 다 꼬질꼬질하더라고요. 저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을 해야지만 청결하다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저는 검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같이 정수가 잘 돼 있는 상수도가 있을 때가 가능한 이야기지 옛날에는 오히려 물이 안 좋은 곳에서는 괜히 샤워했다가는 더 이 사람은 위생적으로 안 좋고 병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씻는다 안 씻는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씻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위생을 관리했냐 그게 진짜 문명의 척도이지 물에 묻혔냐 안 묻혔냐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버스 파피루스 같은 기록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일종의 소독제였을 거예요. 동식물성 기름이랑 그 알칼리성 소금을 섞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바르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물로 씻지 않아도 고대인들도 무엇인가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초원의 임용직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 비계 그게 아주 좋은 그 청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초 있죠 향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몸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훈연을 시킵니다. 자기 몸을 훈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향수 뿌리듯이 세균들을 방지하는 성분이 있는 그러한 향초들을 태워요. 약초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물이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슬람 그 중동 지역에서 모래로 씻는 습관도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요즘이 들어와서야 대중 목욕탕 없어지고 다 집에서 샤워하지만요. 제가 80년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게 일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밀면은 항상 아버지 이거는 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 영국은 신사의 나라다. 이게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정확한 지식은 아닌데 제 생각엔 이거는 일본이 만든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젠트리 계층, 도덕적으로 뭔가 결함이 없고 정중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일본인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래 젠트리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신사라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덧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러면 싶어요. 혹시 이상훈 교수님은 영국에 유학을 가셨었어요? 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본인들을 신사의 나라라고 해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국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어쨌든 나이스하려고 노력을 하죠. 뭐 좀 사담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근데 그거 뭐 제일 좋아합니다. F로 시작하는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T라고 하는 도시를 가려고 공항에 내려서 공항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보통 잉글랜드나 영국은 그런 유모차가 있으면은 우선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 F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뭐 그냥 지들 그냥 양보 같은 건 안 해줘요?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F 나라에 대한 편견을 똘레랑스라고 하는 걸로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보는데 그분의 말과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 선배가 픽업을 하러 왔어요. 이제 물론 그 선배가 좀 잘못했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고 불법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쁘니까 막 이렇게 짐을 때려 싣고 차에 탔어요. 근데 애들이 많고 짐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다가 일단 먼저 경고를 받았고 조금 가다가 세워서 짐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니에 트렁크도 뭐 닫아야 되고 내렸어요. 내렸더니만은 경찰이 오더니만은 따라오라는 거죠. 그 경찰차를 쫓아가야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뭐 인천공항 이런 데 가보면은 화물 적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어디 뱅뱅 돌더라고요. 뱅뱅 돌더니만은 불도 없고 밤이니까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싹 올라가더니만은 우리가 뒤에 따라가니까 얘네가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걔네가 어느 길로 사라진지 모르죠. 우리를 어디 미로 속에 가둬 놓은 거죠. 경찰이란 놈들이 그런다니까요. 그게 F나라의 현실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잔뜩 있어서 이거 짐 정리도 못하고 이런데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세워놓고 그냥 사라져버렸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몰랐던 게 있죠. 그 당시에 그 선배한테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저희는 거기서 갇혀가지고 엄청 고생했겠죠. 국기 색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워도 되겠네. 뭐 두 개 지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영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의 경찰들은 정말 나이스하거든요. 그럼 영국의 경찰들은 만약에 아이들이 있고 막 뭔가 정리한다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다 정리 끝났어요? 그럼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영국 경찰이 있다. 정말요? 대신에 지옥에 가면은 영국 음식이 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젠트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이 있죠. 귀족 정도의 치는 아니지만은 이 지방에서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층. 한 19세기가 되면은 이 젠트리 혹은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고 예절 바르면서 종교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규범이 왜 만들어졌냐는 뭐 명료하진 않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프랑스 혁명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극단적으로 좀 폭력화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잉글랜드에서 뭐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회적으로 젠틀맨들이 가져야 될 덕성으로는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소위 말하는 점잖음, 예의 바름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규범이 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영화가 있어요.
2015년에 개봉한 킹스맨. 아, 알죠. 그 킹스맨이 개봉했을 때 유행했었던 킹스맨에 이제 나왔었던 그 모토가 있습니다. Manner makes man.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영국의 젠틀맨 계층을 약간은 설명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Manner makes ma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옥스퍼드 대학의 뉴 컬리지의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400년대에 아마 처음 쓰였을 거예요. 근데 이 모토가 사실 꽤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이전까지 옥스퍼드 컬리지들의 모토는 대부분 다 라틴어로 쓰여져요. 근데 Manner makes man은 영어로 쓰여지고, 동시에 이전까지는 신분이 중요해서 그 신분이 사람을 결정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는 누군가가 이제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어떤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장들이 지속적으로 잉글랜드 내에서, 영국 내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젠트리 계층의 어떤 이 실천 방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